안녕하세요. 오늘은 붕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붕괴 절차에 따라 붕괴를 한 후 결합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붕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는 거래가 발생하면 최초로 회계 기록을 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서 각 계정의 금액을 정해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것을 붕괴라고 하는데, 붕괴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분자는 한자가 나눌 분자입니다. 개자는 개입할 개자죠. 그래서 거래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입한다라고 해서 붕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붕괴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3단계의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서 붕괴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확인하고 각 계정의 계정 과목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요. 회계상의 거래를 보고 거래에서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됩니다. 2개 이상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찾은 이 계정 과목을 거래의 판례소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거래의 판례소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라고 앞에서 우리가 거래 판례서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계가 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보고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계정감을 기록하고 금액을 결정하는 이러한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를 보시면 여기 현금 5만 원으로 상품을 구입한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2개 이상의 계정 과목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금이란 계정 과목과 상품이란 계정 과목을 찾았죠. 금액은 5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이란 계정 과목과 상품이란 계정 과목 둘 다 자산이네요. 그죠? 자, 그럼 둘 다 자산인데 어떤 자산이 증가이고 어떤 자산이 감소인지에 따라서 거래 판례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기록이 될 텐데요.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를 해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라서 차변에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이 상품 구입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5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에서 이렇게 붕괴가 되었고요. 결합관계를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그죠?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붕괴에 대한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절차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계정 과목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2개 이상의 계정 과목을 찾으면 먼저 현금과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현금과 보통예금 모두 다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을 거래 판례서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증가이고 어떤 자산이 감소인지를 알아야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하겠죠. 그럼 현금이란 자산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고 보통예금이란 자산은 현금이 이제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죠. 결합관계를 표시해라라고 한다면 자산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했습니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출자했을 때는 우리가 회사로 돈을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래에서는 차변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죠. 1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결합관계를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증가와 자본 증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를 보시면 차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에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해서 급여의 계정 과목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감소하는 거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네 번째 거래는 두 개 이상 계정 과목을 찾으면 외상 매입금과 현금이네요. 그죠? 자, 거래를 잘 보니까 외상 매입금을 5만 원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거든요. 부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으니까 4번 거래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를 보시겠습니다. 영업용 건물을 17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대금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했으니까 부채인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결합관계를 표시하라고 한다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래에서 분계 절차에 따라 계정 과목을 두 개 이상 찾으면 상품이란 계정 과목과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 발행했다. 약속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란 자산은 증가입니다. 10만 원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란 부채가 증가하는 거네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입니다. 결합관계를 표시하라고 한다면 차변에 자산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 증가인 거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래를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계정 과목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죠? 전화요금이 나오네요. 그죠? 전화요금.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요금, 통신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네요. 통신비는 비용이 발생이고요. 현금은 이제 이 통신비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의 발생, 통신비 10만 원이고요.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결합관계를 표시하면 비용 발생이 되겠네요. 대변에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문제는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입니다.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5만 원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결합관계를 표시하라고 한다면 차변에
비용 발생이 되고요.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붕괴를 하고 이 붕괴에 대한 결합관계를 표시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붕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활동 시에도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고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